근데 이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네. 이걸 뭔가를 조절을 해야 되나? 저기 앰프를. 아니, 오늘은 지금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한번, 그죠?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네. 시간을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요.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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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2월
오늘이 2월 21일이죠. 2일이죠. 2월 22일.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 달에 네 번째 화요일 법회, 마지막 법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는 네 번째 화요일은 새말기 모임의 대승기심론 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도반님들은 새말기 모임에 이제 그 대승기심론 반이 아니신 분들은 화요일 날 네 번째 화요일 다 이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 또 그것도 제가 메시지에도 좀 익숙할 때까지 그걸 보낼 건데요. 네 번째 화요일은 대승기신론 반이기 때문에 일반 법회를 하지 않습니다. 대승기신론 반, 새말기 모임의 대승기신론 반 도반님들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화요일, 네 번째 화요일. 그럼 이제 그 네 번째 화요일 날 이제 대승기신론 반을 하면 네 번째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이 새말기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새말기 첫걸음에는 3년, 그러니까 보림선언에서 3년이 안 되신 도반님들은 그 비대면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새말기 첫걸음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개원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모습공식하고 일과굴리기를 계속해서 그거를 5년, 6년 막 일반 그 법회 때마다 그거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새말기 첫걸음에서 모습공식하고 일과굴리기를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선언의 새말기 교육 시스템입니다. 첫 단계가 새말기 일반 법회하고 새말기 첫걸음. 그 다음에 두 번째 3년이 지나면 새말기 모임의 능음경반. 능음경반에서 2년이 경과가 되면 새말기 모임의 대승기신론반으로 올라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새말기 시스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 교육 시스템 중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출석이 너무 이제 결석이 많으신 분은 새말기 모임 능음경반에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3년이 되신다 해도. 왜냐하면은 그 모습공식하고 일과굴리기가 중심을 못 잡으면, 공부의 그 윤곽과 바탕을 못 잡으면요, 능음경반에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공부 살림이 장착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기초가 안 닦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전만 자꾸 공부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모습 공식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 일요일은 지금 이 말 한마디 처음부터 그 공부 요약을 쭉 지금 저번 주에 했었는데, 요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일상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 또 직접 적용을 해봄으로 해서 인연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공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직접 체험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자기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가 이렇게 말하나 기초가 없는 집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그 모습공식 한창 할 때
제가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하자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침에도 딱 눈 뜨면 잠자리에서 딱 6개를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와. 공부를 쭉 하고 있어야 시절 인연이 오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시절 인연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번에 법성을 도반님 가르쳐 주신 그 두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척추를 바르게 하고 중력을 거슬리는 그 자세라는 거요. 저는 그것도 아침에 꼭 하거든요. 지금까지 아침에 꼭 합니다. 그거를. 왜냐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면 그거를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내 살림이 되는 건 아니야. 배우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죠. 그런 동작을 했을 때 어디에 힘이 가고 어디가 바르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매일매일 벌써 2년 넘었죠. 2년 넘었죠. 그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배우고 그래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매일매일 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데, 모습공식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우리가 이제 눈을 딱 뜨면 허공으로서 내가 일어난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딱 하죠. 눈 딱 깨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잠깸. 잠이 깨이잖아요. 잠자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고 깨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잠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다른 분들은 눈에서부터 시작을 해.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허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로서의 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촉감도 이제 따뜻한 촉감, 부드러운 촉감, 이런 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모습공식에 들어올 수가 있죠.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제 누워있으면 천정,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6개 하는 거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한 2분도 안 걸립니다. 2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매일 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50일 가고 100일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이렇게 되면 차이가 확 나버려요. 확 나버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라는 거예요. 매일 혼자 스스로 매일매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뭐 이 공부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공부 자기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 공식은 내가 공부가 아무리 깊이 된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이 모습 공식을 처음에는 속죄로 하게 된다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물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물체가 만약에 이제 이거 맨날 이거를 해가지고 자 이거 연필이 있으면 샤프펜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자연 도가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쪼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쪼개서 쪼개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내 눈과 마음이 이 샤프에 딱 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쪼개서 보던 동 뭐 이거를 변하는 도리로 보던 동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무엇이냐 또 모습 공식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모습이란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일이 벌어지는데 자 모습이 뭡니까? 모습이라는 게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초기 경전에 보면 우리 저번에 팔만대장경 독송했죠. 팔만대장경 갖고 계시죠. 그 독송을 할 때 부처님께 제자가 물어요. 안한존자인가 하여튼 물었어요. 그 경전에 나와 있어요. 초기 경전이죠. 부처님, 세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은 육근과 육진, 육식이 거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초기 경전에는 육근, 안이 비설신의, 그죠?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과 육진, 색, 성, 향, 미, 촉, 법. 요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세상이 완전히 따로 있고 내가 완전히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고 촉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다 육근과 육진의 말하자면 그 만나는 데서 육근과 육진이 상대하는 데서 바로 이게 세상이라요. 그거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서운해, 좀 서운치, 마음이.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육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상대되는 육진이 있거든. 육근과 육진이 상대를 해서 이걸 하나는 경계, 하나는 아는 거, 육근이니까. 요거 두 개 딱 만나는 것이 뭐야?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면 육근과 육진이 모두 뭐다? 모습인 것이에요. 모두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왜 중요하느냐? 요 모습을 보고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 이제 우리는 60까지 얘기를 하죠. 그 18개를 얘기하는데 이 모습,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알아서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렸느냐?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본래의 나의 청정하고 공적하고 영지한
신령스럽게 하는 나의 마음을, 나의 불성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 마음자리를 내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마음자리는 생한 바도 없고 멸하는 바도 없어. 부동이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습에 들어앉아서 그냥 분별망상 투성이야. 내가 투성이라 해도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는 여여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뭐만 내가 모습에 들어앉아서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것만 내가 그것이 가짜니까 가짜다, 헛것이다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거기에 말하자면 머물지만 않으면 나의 성품자리는 그냥 드러나지 말라 해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성품자리를 자꾸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안이 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온갖 눈으로 보는 온갖 모습을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우리 감각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반드시 인연과 어떤 사람은 안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인연과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했을 때 감흥이 안 와. 그것이 나한테 인지가 안 돼.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맨날 하던 거야. 모습공식을. 근데 어느 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에 탁 걸려들었네. 아, 정말 이 샤프펜이 뭐다? 와, 이거 진짜 헛거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지는구나. 맨날 듣던 소리고 맨날 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자기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만난다고 봐야죠. 만난다. 자기가 쫓아가서 얻는다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길을 가고 있으면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습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눈을 딱 거기다 붙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고 성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샤프펜 하나를 이거를 숫자를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마음이 막 삼지사방으로 막 떠돌아다녀.
그러니까는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이런다. 샤프펜이 내 머리에도 없고 눈에도 없어. 내 마음에도 없고 눈에도 없어. 어디에 있다? 입만 나불거려. 입만. 모습 공식을 뭘로 하느냐?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입으로 하면. 그러니까 뭘로 한다? 성성하게 한다. 호흡도 성성하게. 또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도 성성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그냥 잠자리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나면 딱 모습 공식을 하는 거지. 6개를 딱 하는 거지. 많이도 하라고 안 하죠. 6개만 딱 하세요. 10개도 하지 말고 7개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6개만 마음을 딱 붙여서 6개를 딱 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씻기도 하고 뭐 예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쭉 하게 되잖아요. 일과 굴리기를 쭉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뭐 직장 가는 사람은 준비해야 될 거고 밥도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이제 스케줄을 하게 되는데 딱 일어나면 6개를 딱 하라는 거예요. 6개를. 그러고 그 다음 낮에 이렇게 또 한창 일을 하고 있다가 다시 그걸 해놔도 좋아요. 요새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알림을 딱 해놔. 그러면 알림을 딱 해놓으면 땡 하면은 내가 그 자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6개를 하는 거야. 다시 낮에.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스마트폰에 딱 입력을 해놔. 그럼 땡 하면 다시 6개를 해.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점점 깊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처음에는 하느냐면 세상이 다 있어. 나도 있어. 너도 있어. 있다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있어. 있는 데서 이것이 이게 샤프펜이 있다 이러면은 이 샤프펜이 이게 헛거다, 이게 공하다 이런 생각이 나지를 않아. 처음에는 샤프펜이 내 눈앞에 있고 촉감으로도 다 무게도 있고 하니까 샤프펜 있다,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안타까우니까 자 샤프펜이 어째서 변하고 헛것인가 알려면 해야 되나?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을 다 분해를 해보자. 분해를 해보니까 샤프펜이라는 거 실체가 없네. 샤프펜이라는 게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행해서 실천해서 자기 스스로 체득을 한다는 겁니다. 체험. 어떤 사람은 체험한다고 하면 막 경계가 막 나타나고 뭐 어쩌고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체험이죠.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체험이에요. 깨달음이거든. 샤프펜이라는 것이 이게 실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체가 없네. 왜? 샤프펜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다 이거를 해부를 하니까 이게 샤프펜이라는 것이 없고, 말하자면 샤프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조각으로 있고, 그런 거
앞에 지금 이 샤프펜 앞에 있는 저기 샤프펜 심을 보고 샤프펜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또 샤프펜 몸통 보고 몸통만 보고 이거 샤프펜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 몸통을 보면 이건 샤프펜의 몸통이네 이렇게 하지 이거 샤프펜이다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몽땅 다 조립을 해야 샤프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체를 하니 샤프펜이라는 것이 없어. 야, 이거 이름뿐이네. 이름뿐이네. 부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가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뿐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로 본다? 이 샤프펜을 생주 이멸의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 샤프펜을 볼 때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 보려는 것은 결국은 헛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에는 헛것으로 본다 하기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초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조금 그거 할까봐 그런 얘기는 빼버렸는데 이 샤프펜을 볼 때 아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것이 헛것이네 요거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거든요. 아 이게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쭉 가면은 이게 결국은 사그라질 것이니까 이런 것도 변하는 것이지만 변한다라는 이치 그 속에는 헛것이라는 이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3년 동안 벌써 우리 그 정재현 도반님하고 김은숙 도반, 홍정아 도반님 벌써 만 1년 지났죠? 정말 세월 잘 갑니다. 우리 지금 천일결사한다고 이제 오늘 53일인가 뭐 52일인가 이렇게 하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뭐 500일, 600일, 700일 막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하루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막 그걸 먼 미래를 물론 비전은 크게 두어야지. 내가 막 천일결사, 막 천일결사라는 큰 말하자면 목표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1000개로, 1000개 단위로. 또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시간을 배분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의 그게 살아가는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또 근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내가 지금 나의 스타일에서 얼마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요거를 하면 요게 잘 되겠다. 자기 그 생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요거를 아침에 잠자리에서 6개, 낮에 6개, 저녁에 6개 하는 거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인데 일과 굴리기를 하는 우리 도반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왜? 일과 굴리기가 훈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그 도반님들이 한 15명에서 20명이 꾸준히 자기가 매일 한 걸 올리는데 거기 보면 하루에 5페이지, 10페이지 책을 꾸준히 읽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읽잖아요. 그걸. 이거 뭐 책 읽는다, 책 읽자 뭐 이렇게 해갖고는 읽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한 페이지라도 꼭 읽어야지. 2페이지라도 꼭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붙어요. 습관이 붙으면
내 자세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과 일과 굴리기를 새말귀 첫걸음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법회에서는 그것을 또 하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존 도반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자꾸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옛날처럼 제가 일주일에 4번 그때는 법회를 했는데 4번을 줄창 모습 공식만 했거든. 한 6년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데 맨날 자기는 하숙생 역할을 해.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자꾸 지는 하숙생 역할을 한다니까요. 하숙생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여기서 직접 운영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집에 뭘 하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면 월급을 받는 사람하고 완전히 자세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그런 거 있죠. 자식이 부모 하는 거 10분의 1만 하면은 천하의 효자라고 얘기 듣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주인공은 나예요. 나라고. 그래서 자기를 괴로운 속에서 그냥 던져놓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남이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도반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팔로우업을 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니 내가 단칼에 그거는 잘라버렸어요. 왜? 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공부지 팔로우업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라는 확고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 모습공식 잠자리에서 6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거는 때우잖아요. 잠자리에서 6개를 해. 모습공식에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6개에서 쪼개기 6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정말로 일반 법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거를.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도반님들은 하는 것으로 나는 믿고 할 거라고 보고, 안 하는 거 알아 내가. 왜냐하면 막 내가 일하면 또 조금 하다가 또 안 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하라. 전부 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재밌는 게 다 깨닫고 싶어 해.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깨달을 짓을 안 해. 그냥 입 떡 벌리고 감나무 밑에 들어 누웠단 말이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거는 자기가 각성이 되는 거거든. 왜 그게 어떻게 남에게 그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아침에 딱 자리에서 눈 뜨면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잠을 깨는 것도 모습이죠. 자는 것도 모습, 깨는 것도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서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허공, 밝음, 어둠, 몸뚱이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그런 망상 이런 것도 다 이제 저는 모습 공식을 하고 일어나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눈에 커튼이 보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튼,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창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커튼, 창문을 쪼개서 보니 커튼이라는 거하고 창문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 스스로 직접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직접 느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일이 뭐냐면은, 이거 뭐 다음 시간까지 내가 하게 될 것 같은데, 카페에 보면은, 카페에다 한번 열어서 선원장 법문과 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법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다 검색하시네. 자, 찾았습니까? 모습 공식과 12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 공식과 12진, 6진, 12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6근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을 6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빛을 신 의죠. 육근이 있으면 반드시 육진이 있어요. 상대되는 육진이 있어요. 육근이 따로, 육진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근진은 그냥 한 몸이라요. 상대가 되는 한 몸이라. 그래서 육진은 빛깔, 색, 소리, 성, 냄새, 맛, 다찔림, 요량 이렇게 해서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서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요 빛깔, 색진은 무엇에? 명암이 있어야 돼요. 명암. 눈으로 보는 거는 명, 밝은 거, 암, 어두운 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는데, 이 물체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깜깜하다고 합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다. 완전 깜깜하다. 이러면 이 물체를 못 보겠지요. 이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밝음이 있어야 돼요. 밝음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허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본다 이 말입니다. 떨어져 있어야 볼 수가 있어. 허공이 있어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체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없으면 물체를 못 봅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지구에 있는 우리의 동업 중생들은 육근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 천상세계는 냄새하고 맛, 코, 향진, 미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육근, 육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세계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이해하시죠? 저기 천상세계는 향진, 미진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지요. 왜? 밥을 먹어야 살지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빛깔은 눈, 그 색지는 명암, 그 다음에 소리, 성지는 동정이라고 해요. 동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동은 있는 소리, 정은 없는 소리. 요 향지는 통색이라고 했는데 코가 꽉 막히면 냄새 못 맡지요. 그러니까 코가 이게 튀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통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지는 감고인데 그러니까 달고 쓴 거. 그리고 아무 맛이 없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 맛이 없을 때 또는 달고 쓸 때. 그 다음에 촉진은 이합. 촉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만나면 촉이 되죠. 그럼 합이에요. 여기에요. 두 손을 딱 마주치면 아 따뜻하네. 그럼 이라는 것은 떨어져 버리면 따뜻함이 사라져. 그래서 촉진은 이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진, 요량은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생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근, 육진, 12진으로 지금 요 육진을 12진으로 나누어서 지금 보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이라고 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은 육근을 말한다. 발생하고 증장하는 작용이 있다. 눈으로 보면 마음이 발생하고 번뇌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분별심이 발생한다. 또한 그 분별과 번뇌, 마음의 심리 상태가 자꾸부터 증가한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장난에 의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들뜨고 몹시 가불어댄다.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을 하고 또 내가 막 생각을 일으켜 생각거리를 막 일으켜 이렇게 해서 온갖 생각을 일으키니까 마음이 들뜨고 막 까불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자, 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용, 동요 두 가지로 집약된다. 진은 날아다니는 먼지나 하루하루의 것이다. 진은 오염시키는 작용을 한다. 몸이나 옷에 먼지가 끼면 때가 묻어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한다. 육진 경비에 육진이 우리의 본래 순수한 이성, 청정한 마음자리를 오염시킨다는 의미로 진이라고 한다. 또 진은 요동을 한다. 육진 경계와 요동이 없는 본래 부동한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다. 경물 생신, 물건을 보면 공연히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바람으로 요동작용이 있다. 예, 근은 발생하고 증장하는 작용이 있고 진은 오염하고 동요가 되는 것이 이제 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객진번뇌라고 우리가 그 번뇌를 객진번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객이니까 주인이 아니야. 맨날 떠돌아다녀. 객진번뇌가.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 곳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객진번뇌를 조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생계는 전부 육진의 오염과 요동, 육근의 발생과 증장이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을 초월해버리면 원래 청정하고 정멸하고 담담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무념이 되면 부처의 마음자리에 다시 계약된다.
금과 진이 마음을 현혹시키고 만물에 따라가서 정신을 흐리게 된다. 그래서 무념무생되면 생각이 없고 정념을 초월해서 성불한다. 즉 그런 생각이 안 나면 무생법이 무념무생이 되어 그대로 성불이다. 무념무생, 직하성불, 이것이 도노법이다. 도노법에서는 무념 무생을 말한다. 도노성불은 무념무생이 되어 잡념을 초월해서 생각이 변하는 것이 없어지면 당장에 바로 성불한다. 그런 도리에서 도노성불을 말한다. 단번에 깨쳐서 성불하는 것이다. 생각만 딱 무념무생만 되어버리면 잡념, 번뇌가 시시에 소멸되니까 단번에 성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육진의 오염과 요동, 육근의 발생과 증장 작용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본래 청정하고 청멸하고 담담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 즉 무념의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바로 부처의 마음자리와 합치 개합된다. 근과 진이 마음을 현혹시키고 만물에 따라가서 정신을 흐리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무념무생이 되면 생각이 없고 잡념을 초월해서 성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육진의 오염과 요동, 육근의 발생과 증장작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되지요. 이것이 가짜니까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공부라요. 그러니까 삼법인의 그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은 전부 변한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아니하다, 변한다.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지요. 아가 없다지요. 자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법 무하지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리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에 말하자면 거기 들어앉으면 일체계고니까 들어앉으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앉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에 들어앉으면 이거 괴로움 덩어리구나. 이것을 아는 거지요. 요렇게 알아서 요거를 딱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모습 공식을 은장도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뭐 청룡도를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왜냐면 은장도로 안 끊긴다고 청룡도로 내리쳐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공부하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모습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잘란다. 사정없이 탁 친다. 어떤 것도 말하자면 부처가 오면 부처를 쳐버리고 깨달음이 오면 깨달음을 치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치고 내가 오면 내가 치고 좋은 것이 오면 좋은 것을 치고 싫은 것이 오면 싫은 것을 치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을 치고 다 차라는 거야. 뭘로? 모습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으로 정말로 열심히 꾸준히 하게 되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공부가 힘을 받고 어떤 기초를 딱 마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 공식을 이제 내가 이렇게 모습 공식을 또 이쯤 와서 또 한번 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이유가 모습 공식을 안 해. 가만히 보면. 모습 공식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죽을 때까지 보임할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안 해.
근데 또 어떻게 되냐? 모습 공식을 꼭 아는 것 같이 생각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모습 공식이 나중에는 승의제로 모습 공식을 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지요. 그냥 내가 있다에서 시작하는 모습 공식이야. 그 다음 낮은 건 없다에서 시작하는, 있다 없다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부 세속제에 속해요. 있다 없다를 뛰쳐나야지 승의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준이 어디냐? 전부 있다에서 시작을 해. 전부 다 내가 보면 다 있다라고 내가 귀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십시오. 모습 공식 충실히 하시면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된다? 깨달음이라고 했죠. 재행무상이잖아요. 변한다라는 것은 재행무상.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색성양 미촉법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이 일으키고 하는 개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사람이다, 너는 어쩌다, 이거는 저떻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전부 모습이잖아. 전부 모습이잖아. 그 모습만 어떻게 한다? 내려놓으면. 그게 삼법인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로. 그것만 내려놓으면 깨달음 찾으러 천리만리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육근의 오염과 요동, 육근의 발생과 증장, 육진의 오염과 요동만 어떻게 하면 여기는 초월한다라고 해놨는데 내려놔 버리면 본래 청정, 정멸, 우리의 그 마음자리의 특징이거든요.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형한 것이 청정, 정멸, 담담, 무념의 상태로 저절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면 아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니까 새말귀가 절로. 나는 모습 공식 하는데 새말귀가 되네요. 몇 년 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기존 도반님들 그지요? 모습 공식 열심히 하니까 그냥 새말귀가 저절로 되네. 그렇게 새말귀를 해야지. 내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는 나예요. 하는 자가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하는 자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선원장이 되면서 백봉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새말귀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접 처음부터 새말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사다리를 나눈 거예요. 중간 단계로 새말귀를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스스로 자기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새말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혼자 스스로 꼭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요. 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